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건강 챙기신다고 삶은 계란 하나 정성껏 드셨습니까? 완전 식품이다. 단백질의 제왕이다 해서 냉장고에 계란 떨어질 날 없이 쟁여두고 계실 텐데요.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 몸 축나는 줄도 모르고 사시다가 이제야 겨우 내 몸 돌보려고 계란 열심히 드시는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몸에 좋으라고 매일 드시는 그 귀한 계란이 어떤 음식을 곁들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소리 없이 녹여버리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몸의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회용 필터와 같습니다. 이 필터의 구멍이 뚫리는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투석 기계에 매달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은 70대 어르신 한 분은 평생 술, 담배도 안 하고 몸에 좋다는 계란과 우유를 매일 챙겨 먹었는데 왜 내 신장이 다 망가졌냐며 억울함에 제 손을 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 했던 그 정성스러운 습관 속에 신장을 걸레짝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범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계란 2개를 프라이로 해서 토스트에 올려 먹고 거기다 베이컨 두어 조각같이 먹고 입이 좀 심심해서 믹스커피도 한 잔 타 먹고 식후엔 소화도 시킬 겸 녹차를 한 잔 마시는 게 20년 넘게 해온 아침 루틴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드신 그 조합이 바로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식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을 확인해 보세요. 보약인 줄 알고 먹었던 계란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줄인 콩팥을 파괴하고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면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어르신의 사연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사실 이분은 신장 수치가 점점 나빠져서 투석 직전 단계까지 가셨던 분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3.8까지 올라가 있었고 사구체 여과율은 겨우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인의 신장 기능이 100이라면 이분은 겨우 20%만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조금만 더 악화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계란 먹는 법 딱 하나를 바꾸셨을 뿐인데 단 3개월 만에 신장의 노폐물 역과율이 정상 범위 근처까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한 달 뒤 재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3.8에서 3.2로 떨어졌습니다. 겨우 0.6의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투석 직전 단계의 환자에게 이 정도 수치 개선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2달째에는 크레아티닌이 2.9까지 떨어졌고 3달째에는 2.5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투석 걱정 없이 손주들과 등산도 다니시며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죠. 지난 주말에는 손주들 데리고 남산에 올라가셨다고 하시더군요. 1년 전만 해도 집 앞 언덕도 숨이 차서 못 올라가셨는데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이 어르신처럼 큰돈 들이지 않고 내 주방에 있는 음식만으로도 망가져 가던 신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병수발 맡기지 않고 100세까지 당당하게 내 발로 걷는 장수의 비결, 그 핵심이 바로 이 계란 한 알에 들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하수 처리장이고 화학 공장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영양소는 재흡수하며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을 돕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먹만 한 크기의 콩팥 2개가 24시간 쉬지 않고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생존 비결을 공개하기 전에 잠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책임지고 있는 노인의학 전문의 윤성호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바로 신장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이나 뇌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그 어떤 장기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 부모님들의 소중한 콩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건강보험이 됩니다. 또한 지금 댓글창에 내 콩팥은 내가 지킨다 라고 힘차게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짧은 다짐이 여러분의 몸을 깨우는 놀라운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그 위험한 조합의 정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아니, 계란 먹을 때 설탕을 누가 먹어 하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토스트 속에 계란이나 설탕 뿌린 계란 프라이, 그리고 달콤한 주스나 믹스커피가 범인입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설탕의 당분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아주 고약한 쓰레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당독소라고 부르는데 이게 신장 필터에 끈적하게 달라붙으면 필터가 굳어버립니다. 촘촘해야 할 거름망이 설탕 시럽에 절여져서 꽉 막혀버리는 꼴이죠. 신장은 한번 끈적해지면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계란 드실 때 입이 심심하다고 단 음료나 설탕 곁들이는 습관, 이건 내 콩팥을 설탕물에 담가 썩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약 6g의 설탕이 들어있고 시판 주스 한 잔에는 20g이 넘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토스트용 잼 한 스푼에도 5g 정도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죠. 계란 프라이를 토스트에 올려 먹는 것 자체가 이미 단백질과 당분의 결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계란을 먹을 때는 당분이 들어간 음식과 최대한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신다면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나 보리차를 드세요. 토스트 대신 현미밥이나 통곡물 빵을 선택하세요. 주스 대신 생수나 탄산수를 마시세요. 두 번째는 브런치나 아침 식사로 자주 드시는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계란도 단백질인데 여기다 가공육까지 더하면 우리 신장은 단백질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이 약 50에서 60g 정도니까 계란 2개면 하루 필요량의 4분의 1을 채우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이컨 3조각을 추가하면 약 9g의 단백질이 더 들어갑니다. 소시지 2개를 더하면 또 10g이 추가되고요. 결과적으로 한 끼 식사에서만 25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가공육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인산염이 문제입니다. 베이컨 3조각에는 약 5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소시지 2개에는 700mg 정도가 포함되어 있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아침 한 끼로 이미 절반 이상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우리 신장은 몸속에 전해질 수치를 조절하는 정밀한 화학 공장인데 갑자기 나트륨과 인산염이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공장 기계가 타버립니다. 특히 인산염은 신장 혈관을 딱딱하게 석회화시켜서 신장 기능을 수직 낙하시킵니다. 계란 하나로 충분한 단백질을 굳이 가공육으로 뻥튀기 하지 마세요. 그건 신장이라는 고가의 정수기에 오물을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바로 시금치입니다. 계란말이에 시금치 넣어서 알록달록하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시금치 100g에는 약 970mg의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말이 하나에 시금치를 50g만 넣어도 거의 500mg의 옥살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란의 칼슘과 시금치의 옥살산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옥살산, 칼슘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돌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그 고통스럽다는 신장 결석의 주범입니다. 콩팥 속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돌들이 돌아다니며 연약한 신장 조직을 긁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장 세포가 파괴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결정체로 시작합니다. 모래알만 한 크기죠. 이게 소변을 통해 배출되면 다행인데 신장에 머물면서 점점 더 커집니다. 마치 눈사람을 굴릴 때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옥살산 칼슘 결정도 점점 자라납니다. 결국 쌀알만 하던 것이 콩알만 해지고 심하면 골프공만 해지기도 합니다. 신장 결석을 경험해 본 분들은 말합니다. 출산보다 더 아프다고요? 실제로 결석이 요관을 지나갈 때의 통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꼭 시금치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셔야지. 생시금치를 계란과 함께 볶거나 요리하는 것은 내 콩팥에 돌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식후의 입가심으로 마시는 진한 차 종류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철분이 풍부한데 녹차나 홍차 속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이 철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녹차 한 잔에는 약 25에서 5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홍차는 조금 더 많아서 40에서 70mg 정도죠. 특히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강제로 일으키는데 가뜩이나 계란 단백질을 거르느라 열일하고 있는 신장에 더 빨리 일해 나며 채찍질을 하는 격입니다. 과로사 직전에 신장에 쉬지 말고 물을 빼내라고 압박하면 신장 역과 기능은 결국 멈춰버립니다. 차는 계란을 드신 후 최소 1시간 뒤에 신장이 어느 정도 업무를 마쳤을 때 대접해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계란을 먹으면 단백질이 소화되면서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신장은 이 노폐물들을 걸러내느라 바쁩니다. 혈류량도 증가하고 여과율도 높아집니다. 이때 카페인까지 들어오면 신장은 이중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단백질 노폐물도 처리해야 하고 카페인 때문에 물도 더 많이 배출해야 하니까요. 이제 이 치명적인 음식들을 대신해서 신장을 청소해주고 계란의 효능을 10배로 높여주는 기적의 안심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방울토마토와 브로콜리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채소들입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비타민 C가 무려 89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레몬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 성분은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계란의 단백질이 몸에 흡수될 때 발생하는 찌꺼기를 브로콜리가 빗자루처럼 싹 쓸어내 주는 것이죠. 방울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신장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필터가 막히지 않게 도와줍니다. 라이코펜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로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혈액을 거르는 구조니까요. 이 혈관들이 건강해야 신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전 형성을 막으며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실 때 브로콜리 몇 송이를 살짝 데쳐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이제야 살겠다며 안도의 숨을 내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방의 보물 양파입니다. 계란 요리를 할 때 양파를 듬뿍 넣으세요.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혈전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특히 신장으로 들어가는 미세 혈관들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퀘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로 양파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퀘르세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장을 보호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단백질 대사를 조절합니다.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 압력이 올라가기 쉬운데 양파가 이 압력을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실 때 양파를 채 썰어 바닥에 깔고 구워보세요. 양파가 계란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신장의 역과 기능을 도와 여러분의 콩팥을 24시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양파 반 개를 채 썰어서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약불에서 5분 정도 볶으세요. 양파가 투명해지고 달콤한 향이 나기 시작하면 그 위에 계란을 깨뜨려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외의 궁합인 들기름입니다. 삶은 계란을 드실 때 소금 대신 들기름에 살짝 찍어 드시거나 계란 요리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스푼 떨어뜨려 보세요. 들기름 한 스푼 15ml에는 약 8g의 알파 리놀렌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5배가 넘는 양입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신장 세포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동시에 항염 물질인 레졸빈과 프로텍틴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의 염증이 줄어들고 조직 손상이 회복됩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인데 들기름의 좋은 지방이 혈관 벽을 매끄럽게 닦아주어 단백질 찌꺼기가 달라붙지 않게 도와줍니다. 비싼 영양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계란 한 알에 들기름 한 스푼이면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젊은 시절의 생생한 기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계란 이제는 그냥 드시지 마세요. 신장을 생각한다면 기름에 튀기듯 굽는 프라이보다는 술안이나 찜 형태로 부드럽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온에서 단백질이 타거나 딱딱해지면 신장이 걸러내야 할 당독소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단백질과 지방이 만나면 당화 체종산물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술안이나 반숙 계란, 계란찜이 프라이보다 훨씬 신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양파와 브로콜리를 곁들여 들기름 한 스푼만 더하신다면 여러분의 식탁은 그 어떤 병원 처방보다 강력한 신장 해충 보약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나이 들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발로 당당하게 걷고 맛있는 것 먹으며 건강하게 살기 위함 아닙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물을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그때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신장을 잘 지켰단다. 매일 아침 계란을 올바르게 먹었지라고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식사법을 시작해 보십시오. 믹스커피, 설탕 든 시리얼 단 음료수 이런 것들이 보이시나요? 이것들이 여러분의 아침 계란과 만나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설탕과의 결별 지금 시작하세요. 베이컨과 소시지가 놓여 있나요? 그것들을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꺼내 버리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 이 독극물을 처리할 수 없어요. 라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의학 전문의 윤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